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저의 1호 영상이었던 KC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20년 2분기 반기 실적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KCI의 그러면 회사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CI는 1991년 7월 13일에 건창화학이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하는 일은 샴푸와 린스의 고급 첨가물로 쓰이는 폴리머와 그리고 계면 활성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01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샴푸와 린스의 첨가물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렇게 사업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원재료도 단순하고 그리고 완제품도 단순한 회사입니다. 처음에 윤영호 씨 일가가 가지고 있던 회사가 2017년 12월에 지금의 삼양사 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사 그룹의 주식에서 삼양사가 최대 주주고 49.0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생활용품, 샴푸, 린스, 화장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그리고 올해 이 반기 실적까지 살펴봤을 때도 올해 코로나가 많이 창궐을 했지만 거의 전 세계 제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잘 감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잘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은 신흥시장,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샴푸와 린스 등을 쓰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서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샴푸 린스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쓰지 않고는 다시 비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 중국, 인도, 아프리카 쪽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고객으로는 대부분의 화장품, 헤어케어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로레알, 유니레버, P&G, 존슨앤존슨, 니비아, henkel, 시세이도, KDO,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도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 쪽에 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해외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상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창구가 있고 생산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삼양사 그룹으로 인수되고 난 뒤부터는 매출의 성장이 점점 더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양사 그룹의 여러가지 판매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그전보다는 좀 더 많이 증가를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볼 때도 작년 4분기에 약간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고,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했고 매출이 10%에서 20% 더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50% 정도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E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률 GPM을 보시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요. 그리고 판관 비율, 녹색 그래프인 선그래프인 판관 비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때에 20%가 넘어가던 것이 지금 10% 이상 줄여서 현재 올 2분기에는 11.9%까지 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관 비율은 거의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빨간색 그래프인 영업 이익률이 현재 25.2%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19.3%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치고는 이제 경기 변동을 별로 타지 않는 제조업체 치고는
현재 영업이익률 25.2%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ROE도 20% 정도, 그리고 ROA도 16.7%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ROE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붙어 있고요. 이 회사는 연 시가 배당률 한 2% 정도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 밖으로 유출이 되어도 현재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괜찮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 금요일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번 주 영업일 어제와 오늘 주가 많이 오르면서 현재 시가총액 1324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시가총액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걸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R,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비율을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PBR이 1.9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고, PER은 한 이틀 주가가 좀 올랐지만 PER이 아직 10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FCR이 66으로 조금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설비 투자에 대한 것들이 유형자산 투자가 좀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E를 듀풍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과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 볼 수가 있는데, ROE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ROE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를 한 것인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자산에서 매출액이 어떻게 계속 회전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총자산 회전율이 70%대 정도 있던 것이 현재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 매출이 1대1 정도까지 꾸준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순이익률 자체도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ROE가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때문에 꾸준히 증가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채권이 잘 회수가 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재고자산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은 회사의 부정적인 신호인데,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반기 보고서를 보면 현재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111 정도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품 재고가 많이 쌓인 것이 아니고 원재료와 제공품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매출 생산 양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늘어날 매출에 대비해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공품과 그리고 원재료가 좀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썩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에서 65일 정도, 두 달이면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회사는 대손 충당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면 2017년 이후로는 꾸준히 파란색 영업 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배당과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자산 투자가 작년에 좀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향후 매출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현금 흐름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꾸준한 2017년 이후로는 꾸준하게 영업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현금 흐름이 최근 4분기 합산 106억인데 최근에 유형자산 투자 좀 있어서 프리캐시 플로우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회사에 현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은 168억 정도 유입이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324억이기 때문에 아까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현재의 성장성으로 보면 아직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올랐지만 주가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아까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가져도 무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쪽에 샴프린스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판매가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회사가 하는 제품은 다우케미칼, 그리고 한 몇 개 회사가 과점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이 꾸준히 크게 경쟁이 없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 정량적으로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다시 정상적인 분석들은 개별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살펴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의 현재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회사의 과거에 걸어왔던 길들은 또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KCI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